네, 파트 3 보겠습니다. 24년도 그 파트 3 강의이고요. 대기권의 구조 나오는데, 지구는 이제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약간 자주색으로 그래프가 막대가 나타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게 맞다. 네,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게 맞다. 이게 이제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운 공기가 많아질 거고, 차가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존층이 있기 때문인데, 이 오존층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외선을 흡수를 합니다. 자외선이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희한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공기가 섞이지 않아요. 이렇게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기가 섞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으로 공기가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대류 현상이라고 하고요. 대류 현상이라 하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성층권처럼 공기가 섞이지 않는 이런 층이 있는데, 여기를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역전층.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물체 이동 관련해 가지고 수직 방향이랑 똑같은 말이 있는데 연직 방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게 일어나면 대류 현상이고요. 물체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구분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고도가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1000피트가 그 300m입니다. 미터로 따지면은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고도는 2도씩 내려가고요. 그래서 평균 해수면 온도가 20도라고 했었을 때 1000피트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는 18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대류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공기가 섞인다라는 거죠. 대류 현상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대륙권 여기처럼 공기가 섞이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요. 섞이니까 섞이니까 불안정한 거고, 대기가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공기가 섞인다라는 것은 위아래로 공기가 섞이면서 구름이 생기고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바람을 불게 한다라는 거고요. 대류 현상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구름은 이렇게 위로 높게 형성되는 이런 구름들도 있고 살짝 약간 낮게 형성되는 이런 구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류 현상이 없다. 공기가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인데, 공기가 섞이지 않아서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이때는 안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앞 페이지에서도 앞 파트에서도 했습니다만은, 해면상 표준 기압은 1013.25MB, 29.92 INHG, 뭐 921까지도 보긴 하는데 92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INHG라고 하고요. 대기의 열전달,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 대류하고 이류 관련된 내용인데, 복사는 이제 전자파를 총칭해서 복사라고 하고요. 전자기파에 의한 에너지 전달 방법이고, 전도는 분자 운동을 통한 에너지 전달 방법이고, 대류는 수직으로 발생하는 움직임, 이류는 수평 방향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을 이류라고 합니다. 기온 나와 있는데, 기온은 요거 화씨하고 섭씨 온도 관계, 요거 잘 외워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 보면은 현재 온도가 뭐 15도인데 이거 화씨로 환산하면 몇이냐, 그런 거 이제 문제 나오거든요.
뭐 1.8 곱하기 15도 더하기 32 하면 계산하면은 화씨 온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역전층하고 그런 것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습도 나와 있는데 이슬점 온도가 뭐냐면 다른 말로 노점 온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수증기가 포화되기 위해서 냉각되어야 하는 온도. 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공기 주머니나 이렇게 주머니가 있었을 때 여기를 꽉 채우기 위한 것을 이제 포화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기 위한 냉각되어야 하는 온도고요. 이 온도에 도달하면 공기가 포화되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면은 이슬이 맺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내용은 아니라서 조금 넘어갈게요. 고기압, 저기압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암기는 해주셔야 합니다만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 그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여기 내용이에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바람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기압은 상층에서 공기가 모이고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밑에 층, 하층에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람 흐름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회전을 하면서 발산, 그러니까 공기를 중앙에서부터 바깥으로 밀어낸다. 발산, 이런 구조가 발생을 하고, 저기압은 공기가 안쪽으로, 밑에 쪽에서 이제 안으로 모이는데, 안으로 모일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수렴, 모이는 것을 수렴이라고 하죠. 수렴한 다음에 상승 기류를 만들고 맨 위에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상층 발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바람 구조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바람 굉장히 중요한데, 바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풍향과 풍속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겠죠. 풍향은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얘기를 할 텐데, 그 방향은 지리학상으로 봤었을 때 진북을 기준으로 해요. 진북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성 방향, 그러니까 진짜 북쪽 방향을 말합니다. 북극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진짜 북쪽, 진북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풍향을 측정을 하게 되고, 관제사가 제공하는 바람 정보는 자북,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 방향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자북하고 진북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이제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은 자기장이 변동이 생기면은 조금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자북이라고 하는 거고요. 따로 자기장에 의한 북쪽이니까 자북이라고 하는 거고요. 진북은 진짜 북쪽이니까 진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속 측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미터 퍼 세크라는 단어를 측정을 합니다만은 킬로미터 퍼 아워, 마일 퍼 아워, 노트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풍향풍속 관련해서 바람 관측할 때는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의거해서 풍향풍속계로 지상 10m 높이에서 측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바람을 일으키는 힘은요, 우선순위를 보고 우리가 정답을 골라줘야 되는데,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태양의 에너지를 쏘면 적도 부분은 사실상 거의 태양 에너지를 수직으로, 좀 크게 그릴게요. 이 적도 부분은 거의 수직으로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더워요. 하지만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버린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음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지구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위도 경도에 따라서 다 온도차가 다 다르게 나오게 되고, 공기 압력도 그것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 압력 차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의 우선순위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이 정답이 맞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정답에 그 1, 2, 3, 4번 선지에 없고 기압 경도력이 있으면은 기압 경도력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압 경도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인데 그 기압에 따라서 기압차에 따라서 그 바람이 흐르는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을 정답으로 체크를 한다. 근데 요게 1, 2, 3, 4번 선지에 없다. 그러면은 기압 경도력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람 관련해 가지고 그 자주 체감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체감을 하게 되는 바람이 주로 이제 산들바람하고 그 남실바람하고 산들바람이 있는데 남실바람은 1.6에서 3.3m/s 정도의 바람이고요. 산들바람은 3.4에서 5.4m/s 정도의 바람입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남실바람은 나뭇잎이 흔들거리고 산들바람은 나뭇잎과 가는 나무까지가 흔들립니다. 요 두 가지는 체크 따로 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서 정풍하고 배풍 요거 있는데 정풍은 항공기 전면에서 뒤로 부는 바람이고 배풍은 항공기 뒤에서 앞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착륙 중에 착륙을 하는데 배풍이 불어버리면은 착륙 거리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도 착륙을 하고 싶은데 뒤에서 자꾸 바람이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착륙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긴 제동거리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죠. 예,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거스트나 스콜은 뭐 이제 그 기상현상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풍은 강해지던 약해지던 그대로이던 그냥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일 때를 이제 태풍이라고 하고요. 그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네,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곳에 이제 한번 훑어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태풍의 눈은요. 태풍이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가운데 부분 여기 가운데 부분이 5m/s 이하의 미풍이 불 때를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태풍은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바람이 더 세지죠. 가운데가 되려 약하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듯이 보여가지고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자, 해류풍인데요. 낮에는 육지하고 바다를 봤었을 때 낮에는 햇빛이 이렇게 쬐니까 상대적으로 육지가 뜨거울 거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차갑겠죠. 바람은 차가운 데서 따뜻한 데로 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다 해자, 바다에서 오는 바람, 해풍이 불고요. 밤에는 그 반대로 육풍이 불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상곡궁도 비슷한 원리인데 낮에는 햇빛이 쬐면은 골짜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늘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좀 더워요. 근데 이제 그 정상 쪽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뜨겁습니다. 뭐 물론 에베레스트나 이제 그런 것은 논외로 두고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곡풍이 불고요. 반대로 밤에는 산풍이 불게 됩니다. 자, 높새바람인데요. 뭐 이제 팬 현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높새바람이라고 부르는 게 맞긴 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 지역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건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동해 바다에 있던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이제 바람을 타고 그 해풍 아까 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태백산맥이 있어요. 태백산맥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이 습하고 차가운 기운들이 비를 다 쏟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태백산맥을 이미 넘어왔을 때는 건조하고 따뜻한 고온의 그런 이제 공기의 기단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동지방은 상대적으로 습하고 차고 비 많이 오고 영서지방은 상대적으로 고온하고 좀 건조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높새바람의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단.
기단은 이제 뭐 열대해양성, 열대대륙성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입니다. 기단에 따른 명칭에 대한 것들인데, 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장마라는 말이 시험 문제에 있으면 오호츠크의 정답 골라주시면 되고요. 황사라는 말이 있으면 양쯔강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무더위나 태풍 나오면은 북태평양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물론 요거를 그대로 다 암기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시고요. 전선은 시험 문제 막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공기의 기단과 기단, 두 개의 기단이 만났었을 때 생기는 경계 지점, 여기를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데, 온난 공기, 따뜻한 공기가 이제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기는 이 현상을 온난 전선이라고 하고요. 차가운 공기하고 온난한 공기하고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면서 이렇게 온난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한랭 전선, 죄송해요. 한랭 전선이라고 하고요. 폐색 전선은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이 합쳐지면은 그거를 폐색 전선이라 하고요. 정체 전선은 정체가 정체되었다. 고속도로가 굉장히 정체되었습니다. 할 때 그 정체거든요. 그래서 거의 움직임이 없고 매우 느린 혹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전선을 정체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구름 굉장히 중요하죠. 구름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일단은 봐야 될 것은 구름의 양이 운양, 한자로 운양이라는 건데, 이 항공 기상 관측에 따르면 구름의 양, 운양은 8등분으로 나눠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8분의 1부터 8분의 2 정도의 구름의 량이 있으면 FEW라고 표시를 하고요. 8분의 3에서 8분의 4 정도의 구름의 량이 있으면 SCT, 이렇게 해서 뭐 BKN, 오버캐스트, 뭐 그렇게 OVC 나와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SCT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로 암기해 주시고 다른 내용들도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구름은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얼어서 생기는 거, 수증기가 냉각 현상에 의해서 얼어서 생기는 게 구름이죠. 자, 구름은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수직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름 분류가 어떤 구름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 구름 분류 외울 때는 구름 앞 글자를 따서 상권이가 중고 물품을 하층에서 가져오니 얼굴이 수적해졌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충운은 보면은 권이라는 뜻자가 앞에 들어가 있고요. 중충운은 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하층운은 이제 층이라는 단어나 난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고요. 수지구는 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가 중고물품을 하층에서 가져오니 얼굴이 수적해졌다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구름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 운영 10종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구름들에 대한 약어와 영어와 한글로 설명 나와 있는데, 당연히 다 짝지어가지고 암기를 해 주셔야겠지만은 이게 그냥 암기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암기하기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구름 약어 외우기 해가지고 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C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C, 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S, 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A, 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 층, 우는 고, A, 층, S, A, S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하게 뭐 저군이라든지 적자 하나만 들어간 거, 층운이라든지 층자 하나만 들어간 거, 얘네들은 이제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것들을 다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따로 정난운은 C, B,
이렇게 12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란운이 보통 날씨가 정말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그 뇌운, 번개치는 형태 이렇게 가장 높게 형성되는 수지군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란운은 12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정란운에 보면 님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비구름이라는 형태입니다. 비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개 볼 텐데, 안개는 시정거리, 그러니까 우리 시야 거리가 1km 미만일 때를 안개라고 합니다. 근데 안개하고 비슷한 게 방무하고 연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 뭐 다 비슷하지만 방무는 안개보다 시정은 좋고요. 가시거리가 1km에서 10km 사이, 상대습도 70% 이상, 연무는 상대습도가 70% 이하일 때를 연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개의 종류는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가 있고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가 있는데,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는 복사 이류 안개,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는 증발 전선 안개라는 게 있고요. 이류 안개가 이제 해무라고 하고 복사 안개를 땅 안개라고도 합니다. 복사 안개는 야간, 새벽 이런 멘트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복사 안개 골라주시면 되고요. 바다나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안개가 이류 안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난류 볼 건데요. 난류는 이제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죠. 예, 이제 공기가 막 섞이면서 어지러운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난류의 강도와 체감 정도를 보면 약한 정도의 난류는 약간 흔들려요, 기체가. 중간은 조금 이제 크게 흔들리고, 하지만 조종 통제력을 상실하지는 않고요. 심한 난류는 이제 흔들림도 크고 고도 변화도 심하고 순간적으로 조종 통제력을 살짝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극심하면은 그냥 조종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요 난류 종류에 따라서 암기 이제 그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나 조종 통제력이 잃느냐 잃지 않느냐 정도까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우의 형성 조건. 뇌우의 형성 조건은 사실 뭐 구름의 형성 조건하고 뭐 그렇게 엄청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불안정되기,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면서 공기가 섞여야 이렇게 수지군 형태의 높은 형태의 구름이 생길 것이고, 예, 이래야 일단은 뇌우가 형성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일어날 것이고요. 상승 운동, 위로 이렇게 점점 더 높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 기류 운동이 있어야, 공기 흐름 운동이 있어야 수직으로 높게 형성되니까 이제 뇌우가 형성되기 좋고, 그리고 당연히 습도도 높아야 더 좋겠죠. 구름이 형성되려면. 그래서 뇌우가 이제 단계별 특성이 뭐 뒷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더 했는데, 저군 단계에서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형성되는 단계거든요. 뇌우가 강수가 거의 없고요. 난류가 약하고 상승 기류만 있습니다. 성숙 단계에서는 쇠모루 형태의 이제 정란운 이제 만들어지고 강수 현상을 동반한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상승 하강 기류가 공존을 크게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주 높은 형태의 구름이 점점점 많이 생기고 이제 비도 많이 쏟아내기 시작하죠. 약한, 중간, 심한 난류가 같이 생기고요. 소멸 단계는 사실상 뭐가 없습니다. 그냥 다 약해요. 그렇게 공개해 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그림이 이제 뒤에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삭제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운버스트. 다운버스트는 특징만 잘 보면 됩니다. 에너지가 10분에서 15분 안에 최대로 유출되고 발산되는 것을 다운버스트라고 하고요. 우박은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번개, 천둥. 당연히 천둥, 번개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번개와 천둥은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시어, 윈드시어라고 있는데, 윈드시어는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갑작스러운 돌풍. 이제 근데 돌풍은 돌풍인데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정풍으로 불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풍으로 불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는 이제 형태의 돌풍이고요. 이제 바람시어는 이착륙할 때 활주로 근처에서 그 많이 이제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속이나 비정상적인 고도 상승을 초래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활주로 이탈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 여기 활주로에 이게 안전하게 착륙해야 되는데 바람이 옆에서 갑자기 세게 때려버리면은 여기 밑으로 옆으로 살짝 밀릴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이크로버스는 여름철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 강한 하강 기류까지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빙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붙을 착 얼음빙 해서 얼음이 붙었다라는 건데, 착빙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착빙의 종류를 보면은 맑은 착빙, 그 다음에 거친 착빙,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착빙 이렇게 있는데, 맑은 착빙은 말 그대로 투명하고 맑게 언 얼음을 맑은 착빙, 거칠게 언 것을 거친 착빙, 요 두 맑은 착빙과 거친 착빙이 이제 합쳐지면 혼합 착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DPAG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클리어 아이싱, 맑은 착빙, 라임 아이싱, 거친 착빙, 믹스드 아이싱, 혼합 착빙, 뭐 서리 착빙은 그거죠. 겨울철에 우리 앞유리에 서리 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착빙은 중요한 게 알아야 될 게 얼음이잖아요. 항공기든 뭐 드론이든 상관없이 얼음이 끼면은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는 힘은 양력은 줄어든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유도착빙 있는데, 유도착빙은 뭐냐면 그 항공기 엔진 보면 이렇게 원통형 엔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흡입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공기 빠져나가는 여기 부분에 얼음이 끼는 것을, 이제 설이 끼는 거, 얼음 끼는 것을 유도착빙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얼음이 끼면은 공기 들어가는 양도 적어지고 나오는 양도 적어지니까 유도착빙이 생기면은 항공기 출력도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해무. 해무는 바다 안개라고 돼 있는데, 예, 이제 다음과 같은 기상 조건일 때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결국에 해무도 안개는 안개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안개 생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황사는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2시간 정도 해가지고 파트 1, 2, 3 다 끝냈네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고,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긴 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도 아니고, 항공 용어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렵거나 조금 이제 약간 부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개념 공부를 미리 한번 쭉 해보시고, 문제도 충분히 풀어보시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도전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